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당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하신 게 언제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 가서 신문을 보다가 처음 주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대학교 복학을 하면서 그때부터 돈을 벌어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제 집을 사고 그러면서 이렇게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되면은 저희가 열심히 모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배당이나 분배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삶의 라이프 사이클 고려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생각을 하고 만들어진 ETF가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ETF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키움에서 새로 나온 ETF의 이름은 키움 생애주기 배당 전환 2040입니다. 이름이 정말 긴데요. 새로 좋은 상품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름이 정말 길어져서 이렇게 부를 때마다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네요. 어쨌든 오늘 이 ETF를 생애주기 ETF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상품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S&P 500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S&P 500 탑 10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ETF의 세 가지 키포인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생애주기 배당 전환형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자본을 모아가는 과정일 때는 성장형 자산에 투자해서 나의 원금을 최대한 불려나가고 그리고 그 돈을 써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에는 이제 배당형으로 전환을 해서 스스로 ETF가 비중 조절을 해주고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열심히 모은다. 이렇게 설계가 된 상품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자산을 모아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등락이 심한 신흥국이나 아직 정책적으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한국 이런 시장이 아니라 대표적인 미국 S&P 500 그리고 S&P 500 탑 10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흔히 아는 슈드 이렇게 세 가지 지수를 가지고 상품을 구성했고요.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는 ETF 안에서 성장형 자산을 배당형 자산으로 스스로 변경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상품을 사고 팔 때보다는 세금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투자의 포인트로 삼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꾸준하게 모아간다. 사실 어떤 좋은 투자 상품이 있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수익이 조금 났을 때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자산을 모으는 행동이 중단이 되면 결국은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꾸준하게 모아간다. 이 부분이고요. 여러분도 아마 동감하시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또 살펴볼 텐데요. 아주 쉽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근로 시기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꾸준히 어떻게 됩니까? 월급을 모아서 매달 자산을 투자해 가면서 불려가죠. 그래서 자본 적립기, 자산 증식에 집중하는 시기가 오고요. 이제 그러다가 인생에 항상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결혼을 해야 돼서 집을 사야 된다. 아니면 자녀가 결혼해서 목돈을 써야 된다. 아니면 이런 과정이 다 끝나고 이제 회사 생활이 끝나서 내가 돈을 월급이 아니라 어떤 투자 상품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요. 이제 그 시점에서는 이제 가진 자산을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상품에서는 ETF 안에서 상품 전환을 해줘서 저희가 자산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없애줍니다. 가운데 부분에 제가 막대기로 표시해놨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새로 배당 상품으로 전환을 했을 때 투자되는 금액이 유지가 되는 그래서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논리로 상품을 설계했고요.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제 개인이 사고 팔고 하면서 생기는 리스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실수 이런 것을 이제 막아주는 전략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상품이 구성되어 있나를 봤더니 처음에 자본 적립기에는 저희가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아니면 장사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을 때에는
자본을 늘려야겠죠. 투자를 해서. 그럴 때는 S&P 500이나 S&P 500 탑10의 투자 비중이 75%이고요. 배당형 상품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비중은 25%로 낮습니다. 그래서 2040년, 지금부터 한 15년이 지난 시점에 둘의 비중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장형 자산은 25%로 낮추고 이제 그 시점에 가서는 성장한 15%의 자산을 가지고 배당에 집중하는 그렇게 상품이 구성되어 있고요. 1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배당형 상품 75%, 성장형 상품 25%로 안정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2038년부터 13년이 지난 시점부터 4개월에 걸쳐서 비중 조절을 해서 포트폴리오 전환을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2040년이 뭐 50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60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이 아마도 몇 년 주기로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뭐 지금은 2040이지만 2050 아니면 뭐 2045 이런 식의 좀 생각도 할 수 있게 드는 재미있는 상품 구성이고요. 그리고 성장형 자산은 어떤 것인가? 앞에서 뭐 얘기는 나왔지만 S&P 500 그리고 S&P 500 탑10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S&P 500은 뭐 이제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냥 미국 전체에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S&P 500 탑10은 1번부터 10번까지 기업을 봤을 때 8번에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10번의 JP 모건을 제외하고는 다 IT 기업에서 나스닥 탑10 이런 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한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80%는 나스닥 탑10 기업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두 개 기업은 이제 S&P 500 상위 기업에 투자하는 아주 공격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형 자산에 해당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휴드. 요즘에는 사실 좀 욕을 많이 먹고는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나스닥 쪽은 계속 상승하는데 휴드는 상승이 제한돼 있고 많이 좋은 평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15년 정도 쭉 성과를 보면 충분히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ETF고요. 그래서 이 휴드를 가지고 배당형 자산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장기 투자를 하기에 좋은 지표인가? 요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휴드, 그리고 바로 위가 S&P 500, 그리고 가장 성과가 좋은 게 S&P 500 탑10, 거의 나스닥에 집중된 이런 상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애매하면 어떻습니까? 저희 치킨도 반반 먹듯이 이제 키움에서도 S&P 500 그리고 S&P 500 탑10을 반반 섞어서 투자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자본을 모으는 기간에는 S&P 500의 37.5%, S&P 500 탑10의 또 37.5%,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25%. 이래서 이제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가져가지만 배당 다우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길게 할 거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아까 그래프에서 보니까 성장성이 제일 낮았는데 뭐 하러 넣냐? 굳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표를 다시 한번 좀 표현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희가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지만 이게 살다 보면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해서 목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그게 2022년이었으면 S&P 500 탑10 같은 경우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 상반기 같은 경우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15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마음을 먹었지만 인생에 어떤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투자를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투자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25% 정도 비중으로 투자해서 이 변동성의 리스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ETF의 이제 세 번째 부분, 세금 없이 편안하게 투자를 하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이게 ETF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그리고 저도 배당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잘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하나씩 공부해서 이해하면 참 좋을 거라 생각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은 해외 상장 ETF나 국내 상장,
해외형 ETF는 다 저희가 매도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는 이 ETF 같은 경우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하면은 이제 15.4%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근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땠습니까? S&P 500이나 S&P 500 탑10에 투자하다가 매도를 하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전환한다. 근데 그걸 누가 하나요? 저희가 아니고 ETF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온전히 지켜나가고서 성장한 자산을 가지고 배당을 주는 상품에 투자를 한다. 저희가 직접 상품을 매도하고 파는 것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제 분배금에 대한 설명. 국내에서는 없지만 해외 상장 ETF는 기본 공제가 250만 원 있고,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분. 해외는 이게 없네요. 그리고 국내는 이제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세금이 막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숙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한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키움에서 이제 그래프로 작성해 주셨는데요. 자, 왼쪽 아래에 보면 투자 원금이 늘어나서 자산이 불어났기 때문에 매매할 때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고요. 이 행위를 저희가 일반 계좌나 해외 직투 계좌에서 하면은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22%의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15.4%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을 키움 ETF에서 직접 하면 저희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모두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투자 자금이 이전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왜 이 키움 ETF가 좋은지에 대해서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나온 표가 이제 약간 다른 포맷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상품에 대한 부분만 제가 좀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생애전환 ETF가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1,500만 원까지는 저율과세가 적용되니까 연금 계좌가 유리하지만 그 이상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키움 생애주기 ETF가 훨씬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미 연금 계좌에 투자를 충분히 해서 연금 수령을 1,500만 원 이상 받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제 일반 계좌에서까지 상품을 투자하면은 자산 형성이 꽤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저처럼 아직 자산 형성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세금적인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모아야 자산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간 꾸준히 모아가는 관점에서 초점을 더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고요. 일단은 어쨌든 이 상품을 투자하면 어떻게 유리한지를 숫자로 표현을 한 표가 있는데요. 자, 원금을 만약에 1억을 3개의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예시고요. 해외 직접 투자 계좌, 일반 계좌,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 이렇게 키움 ETF로 투자하는 경우, 그리고 가정 수익률은 연 12% 높게 잡으셨고요. 그리고 투자 기간은 2040년까지 15년.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엄청나네요. 1억을 연 12%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15년 뒤에는 이제 원금을 포함해서 거의 5억 4,700만 원에 대한 이제 자산이 형성이 되는데 그중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돈을 써야 돼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해외 상품에 투자했으면은 거의 1,900만 원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세금으로 나오고요. 일반 한국 주식 계좌에서 투자를 했으면은 종합과세까지 포함이 돼버리면 6,800만 원 세금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물론 매도는 하지 않는 거고요. 키움이 성장 자산에서 배당 자산을 옮겨준다는 얘기고요. 그런 경우는 온전하게 5억 4,700만 원을 가지고서 그 기준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상품을 매도할 때 키움은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 상품도 어쨌든 매도를 하게 되면 세금이 나오는데 여기서 표현한 부분은 상품 안에서 스스로 S&P 500을 팔거나 S&P 500 탑10을 팔아서 전환을 해줄 때 세금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조심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또 궁금증이 드는 게 여기서 연 12%를 가지고 5억 4,700을 만드는 걸 예시로 들어 주었는데 이렇게 높은 수익이 정말 가능할까?
저는 사실 이게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S&P 500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일단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2015년경부터 있는데 대략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고 미국은 쭉 성장했으니까 15년 전에는 훨씬 더 쌌겠다를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요. 일단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S&P 500은 91% 정도 성장을 했고 S&P 500 탑10은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738%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그리고 슈드 같은 경우는 2011년에는 8.5달러였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 26달러. 그래서 대략 314%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임의로 대략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차는 있겠지만 계산을 해봤는데요. 자, 표에서 보시면은 S&P 500은 75%, 그리고 슈드는 25%.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각각의 비중대로 15년이 지나면 대략 372% 정도 성장을 했고요. S&P 500 탑10과 슈드를 섞으면 632%더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5억 4,700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좀 자료 찾아봤었고, 아까 처음에 이제 예시를 들어놓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반반 투자를 예를 들어놨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반반 투자로 계산을 다시 해봤고요. 그래서 S&P 500과 S&P 500 탑10은 37.5%, 슈드는 25%. 그랬더니 가중평균 한 상승률이 500% 정도가 나왔습니다. 대략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반반 투자를 해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500% 정도는 15년에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마지막에 15년 차가 되어서 배당형의 비중이 커지고 성장형의 비중이 낮아지게 돼도 이 ETF는 이제 배당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성장형 자산이 성장을 하면 그 부분의 비중을 줄여서 배당형 자산을 들여서 계속 받을 수 있는 배당의 금액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은 처음에 75대 25로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바뀌죠. 25대 75로 바뀌고 나면 배당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5%의 성장형 자산이 더 성장을 하면 그 부분을 줄여서 배당형 자산을 더 올리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15년이 지난 후에는 배당금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 하고요. 이제 ETF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S&P 500 기반은 0.09%, 보수를 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분배금 지급 기준일은 매월 마지막이네요. 그러면은 월 초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초지수 구성은 이제 앞에서 쭉 설명했으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 탑10 같은 경우는 보수가 살짝 높네요. 0.19%. 그리고 이 상품도 분배금 지급 기준일은 이제 월말, 그래서 월 초에 분배금을 받을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S&P 500 탑10 같은 경우도 이제 상위 20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얘기했지만 S&P 500의 탑10 종목 같은 경우는 앞에 자료랑 살짝 다르네요. 여기는 여기까지 다 기술주고 12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들어가 있고요. 아마 상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이 상품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품의 설계는 15년을 보고 2040년을 타겟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초장기 투자에 자신 있다. 이런 분들한테 참 어울리는 상품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간단합니다. 매월 월급이든 투자를 해서든 돈을 벌면 이거 그냥 15년 동안 열심히 사면 됩니다. 알아서 키우면서 굴려주고 불려주고 15년 되면 배당받을 수 있게 전환시켜주고요. 그렇다고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ETF이기 때문에 중간에 얼마든지 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오래 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그래프에서 보여드렸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S&P 500 탑10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성장을 원하는 경우는 S&P 500. 그래서 매운맛, 순한맛,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절세 계좌가 있다면은 절세 계좌가 그래도 유리하지요. 뭐 연금 계좌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모든 계좌를 다 채웠다면 일반 계좌에서 투자해도 충분히 좋은 상품. 그리고 상품은 일단 은퇴를 해서 현금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 자녀가 5살이다. 그러면 15년 동안 투자를 해서 20살이 되었을 때 목돈을 만들고 그 목돈에서 이제 꾸준히 배당이 나오는
그런 상품이 준비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이제 10살이다. 그러면 25살을 타겟으로 할 수도 있고, 요즘은 결혼이 늦으니까 15세 자녀가 있다면 30살을 타겟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은퇴를 목적으로 설계는 되었지만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자녀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었고요. 그리고 배당금을 마지막에는 이제 증식시키는 것도 설계되어 있지만 이게 좀 고민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슈드의 배당 4%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자산이 상승해서 5억이라는 목돈이 만들어졌지만 5억에 4%. 근데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되는 부분은 75%이기 때문에 맥스 4%의 배당 소득을 받더라도 2천만 원이고요. 연간. 그리고 지금부터 15년 뒤에 2천만 원은 지금보다는 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더 낮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물론 배당을 나눠주고 그 부분에 최적화된 로직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당금 자체보다는 자산 형성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성에 더 초점을 두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물론 이제 키움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미 연금 계좌나 이런 계좌를 다 투자하신 분들은 목돈을 넣기에도 좋은 거는 분명합니다. 세금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메리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 상품에 투자를 하는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장기 투자에 적합하니까 그냥 돈 묻어놓고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상품에서 설명한 것처럼 1억 정도 탁 사놓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방법이고 매월 월급 받으면은 열심히 사는 것도 방법이고 이 ETF는 그러한 고민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상품이 설계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는 좋은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투자 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